안녕하세요. 축구과학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축구계의 살아있는 레전드 이천수님이 직접 밝혔던 축구에서의 달리기 자세와 호흡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약 4년 전에 슈퍼러브라는 채널에서 이천수님이 출연해서 본인이 스페인에서 직접 배워왔고 효과가 있었다는 달리기 자세와 호흡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근데 같은 채널에 1년 전에 스페인 윤광주 선수가 출연해서 이런 호흡법을 자기는 스페인에서 배운 적이 없다 라고 말하며 이천수 선수의 호흡법이 심해로 사라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진짜 이천수 선수는 어떤 이야기를 꺼내서 저희에게 했던 것일까요? 집중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달리기의 자세입니다. 첫 번째 제가 알려드리는 축구의 팁이 있어요. 보폭이 대각선 방향에 보폭이 커. 처음 출발할 때는 보폭이 양쪽으로 넓으면 빨라. 보폭이 넓어요. 넓다가 이쪽 편이에요. 여기서 제가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천수님이 말씀하셨던 두 발 사이의 간격인데요. 이천수님은 스프린트 초반에서 두 발 사이의 간격을 이렇게 넓혔다가 다시 이렇게 좁힐 것을 강조하는데요. 사실 이는 육상에서 말하는 주법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He's going in a straight line with every step. 육상의 경우 보이는 바와 같이 스타트 가속 구간에서 스태핑 아웃 레터럴리, 즉 다리를 이렇게 바깥으로 차는 것을 커먼 에러로 간주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릎을 수직으로 들어온 힘을 바로 지면에 전달시켜서 추진력을 얻어서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스태핑 아웃 레터럴리, 즉 바깥으로 다리를 차면 그 무릎을 들어올린 힘이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천수님이 말씀하신 이 넓은 보폭으로의 이동과 자시 좁은 보폭으로의 이동이 스태핑 아웃 레터럴리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힘의 전달이 수평으로 전달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육상에서 말하는 주법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육상에서는 이러한 느낌의 주법보다는 이러한 느낌의 주법을 강조를 하죠. 근데 이게 과연 축구에서도 맞을까요? 저는 이천수님이 말씀하신 의견에 조금 더 가까운데요. 순발력, 그러니까 축구는 100m를 뛰는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30m, 20m 빨리 갈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유리한 스포츠입니다. 이천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축구는 20m에서 30m를 빠르게 이동하는 게 관건인 스포츠이고 물론 긴 거리의 스프린트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이 영상을 보시면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 20m와 30m의 짧은 거리의 스프린트는 육상에서 스타트와 초반 구간의 가속 구간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우사인 볼트가 세계 신기록을 세웠던 2009년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우사인 볼트의 가장 빠른 속력이 찍힌 구간은 100m에서 68m였다고 합니다. 즉 축구를 결정짓는 20에서 30m의 스프린트가 스프린트의 초반 구간이고 이 초반 구간에서 육상에서의 스프린트와 축구에서 스프린트가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구간입니다. 한번 이 구간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육상의 경우는 낮은 자세에서 스타트를 시작하지만 축구의 경우는 높은 자세에서 스타트를 시작합니다. 이를 조금 다르게 말하면 육상의 경우 낮은 무게중심에서 그 기울기를 올바른 자세로 올리는 과정이고 축구의 경우는 높은 무게중심에서 올바른 기울기로 내려가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육상에서 이 구간에선 무게중심을 낮출 필요가 없고 몸을 들어올려 가속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축구에서는 빠르게 무게중심을 낮춰주면서 앞으로 기울여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다리를 벌리게 되면 지면으로 무게중심의 이동을 빠르게 가져갈 수 있고 본인의 적절한 무게중심이 잡힌 이후에 다시 다리 넓이를 알맞게 바꾸어주면 좋은 축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러한 메커니즘의 차이, 육상은 낮은 곳에서 올라가는 메커니즘, 축구는 높은 곳에서 내려가는 메커니즘, 이러한 두 메커니즘의 차이가 이천수 선수가 말한 주법이 조금 논리력을 갖는 이유 같습니다. 두 번째, 호흡에 대한 강조. 이천수님은 축구 스프린트에서 이렇게 빠르고 강한 호흡을 강조를 하는데요. 이 호흡법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축구가 유산소 운동인가 무산소 운동인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정답은 둘 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 유산소 에너지 사용의 중요성을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드리는 이유는 축구가 90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속되는 운동이고
특히 축구에서 사용되는 스프린트에서 유산소 에너지 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스프린트는 무산소 운동인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점은 일반적인 저희가 아는 스프린트, 그러니까 배우는 스프린트는 단 한 번만 하는 스프린트고, 축구에서 사용되는 스프린트는 여러 번 반복이 되는 스프린트라는 점인데요. 특히 이 여러 번 반복에서의 휴식 시간이 정말 짧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스프린트와 축구의 스프린트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라고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한 논문에서는 한 번의 스프린트와 여러 번 반복되는 스프린트에서 에너지가 우리 몸에서 어떤 시스템을 위주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논문들의 결과를 종합해 봤는데요. 왼쪽의 원형 그래프가 바로 한 번의 스프린트 약 6초 동안 최대 속도로 달렸을 때 에너지 소비 비율을 나타낸 그림이고, 오른쪽의 원형 그래프가 여러 번 반복되는 스프린트에서 에너지 소비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반복되는 스프린트에서 유산소 에너지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인데요. 그래프의 초록색 부분이 유산소 에너지의 소비 비율인데요. 첫 번째 스프린트의 경우 전체 에너지 중에서 8%만이 유산소 에너지로 소비가 되었지만, 반복되는 스프린트의 마지막에서는 그 비율이 40%까지 증가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주목해야 되는 점은 바로 파란색 부분의 감소입니다. 파란색 부분은 여러분이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무산소로 사용되는 비율인데요. 그 비율이 첫 번째 스프린트에서는 40%였는데 반복되는 스프린트의 마지막 스프린트에서는 9%까지 감소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우리가 축구에서 하는 스프린트는 육상의 스프린트와는 다르게 무산소적인 에너지 비율이 감소하게 되고 유산소적인 에너지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게 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천수님이 말씀하신 완전히 내뱉고 들이마시는 강한 호흡은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산소를 들이마셔서 근육으로 더 많은 산소를 보내주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실 이 심폐호흡에 관련된 근육, 즉 호흡을 하는 근육들을 워밍업 시켜주는 것만으로도 실제 경기에서의 퍼포먼스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됐고, Respiratory Training이라는 호흡 트레이닝이 스포츠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연구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받는 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천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호흡법 역시 연습하고 긴 시간 단련시키면 그러지 않았던 선수들보다 그 효율성이 훨씬 높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이천수님의 호흡법이 상당히 중요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호흡법이겠다. 그리고 이천수님은 이러한 과정들을 잘 몰랐겠지만 경험적인 요소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실제로 이 호흡법을 많은 분들이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효과를 느끼신 분도 있을 거고 효과를 느끼지 않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효과를 느끼지 않았던 분들이라면 사실 이걸 연습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바로 경기에 적용을 시키려다 보니까 이게 바로 전이가 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훈련을 하실 때도 이 호흡법을 계속 인지하고 생각하면서 점차 단련해 나가신다면 나중에 길게 봤을 때는 축구를 하시는데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진짜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축구에서의 피지컬 그리고 트레이닝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근육 자세, 운동 자세 그리고 근육 이런 것들에게 되게 집중이 많이 되어 있는 게 현실이고 이러한 것들을 많은 분들이 강조를 하세요. 근데 아까 설명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에너지에 대한 생리학적인 요소들도 축구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실 때 꼭 근력 운동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과 동시에 에너지를 어떻게 쓸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어떻게 단련시키는 것인지도 생각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간과돼서는 안 되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이 부분을 인식을 하시고 운동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좋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